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WHO가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 사망자는 5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미국 증시도 4%대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5를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반등을 했던 주시장이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 3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죠. 다시 4%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이 4.4%가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도 4.44%가 떨어졌고 나스닥도 같은 만큼 떨어졌고요. 유가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20 언저리에 와 있고요. 유가는 오늘 $1,600를 터치하는 이후에 또 조금 아래에서 끝났는데요. 사실 모든 섹터가 오늘 다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포인트로 보면 다우지수가 990포인트, 970포인트니까 쉽게 해서 1000포인트가 떨어졌고요. 10년물 금리도 다시 좀 내려가면서 0.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좀 안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4.4%의 각각의 그런 하락의 모습은 분기 첫날이 아니니까 오늘 미국으로 보면 4월 1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날 기록으로 보면 또 한 번 S&P 500이 가장 첫날 많이 떨어진 것이 1932년 3.6%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또 다시 최대 폭으로 하락을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는 1896년, 1896년이니까 120년 전 수치가 막 나옵니다. 이제 1896년 7월 1일 4.3%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한 3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많이 다르죠. 이제는 앞으로 2주가 매우 very 한 말을 2번을 썼거든요. 이게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이제 결국은 이기겠다는 얘기지만 결국 그때까지는 더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자기의 잘 아는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확진되거나 사망하면 이제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찰스 왕세자도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영국의 총리도 보리스 존슨도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약간은 초췌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어갖고 아마 한 걸 다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이분은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의 단골로 나오는 분인데요. 앤드류 잭이라는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죠.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1940몇 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분은 바로 이분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형제들이 2명 있죠. 한 명은 이제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는 지금 항상 이제 차기차기 얘기하는 분인데 상당히 지금 신뢰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분인데 바로 이분의 막내 동생이 CNN 대표 앵커 중에 한 명이죠. 프라임 타임에 하는 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정말 대단한 인기 있는 분이죠. 크리스 쿠오모인데요. 이분이 이제 확진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 집 지하실에서 직접 생방송을 하는 거 보셨을 거고 보셨죠? 네, 형분이죠. 뉴욕 주지사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 동생이 감염이 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전화 연결을 해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러면서도 형제가 이제 상당히 용어말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쿨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고 시청률이 나오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삶의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있겠고요. 3월 ISM 제조업 지수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50 이하로 떨어진 것 자체도 시장에 악재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다시 불안한 장세로 돌아가면서 패닉 셀링이 다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점이 월요일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화수목 이틀 3일 동안 급반등하면서 다우지수가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소위
편하게 말씀드리면 외바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한 번 없고 쑥 올라가는 걸 좀 점잖게 영어로 하면 V-shape, V자 반등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말로는 이제 외바닥으로 하면서 급반등 얘기 나오는데 그것에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반등하지만 결국은 가격 조정 다음에 좀 옆으로 누는 기간 조정. 그렇기 때문에 V자보다는 잘해야지 넓은 U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 9시 때에 8시 반 장 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멤버 한국 얘기할 때마다 1,800포인트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건데 어저께 1,750, 60 갔다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시장도 좀 약했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언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좀 안 좋으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제프리 쿤드라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라인의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뭐 자기 쉽게 얘기해서 자기 나름의 방송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번 요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2,700까지는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얼추 뭐 2,400 갔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의 시각 따르면 지난주 저점이 신뢰하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 전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알리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엘레리안. 이분도 뭐 엄청난 대단한 능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가의 하락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라면 지금 돈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저점 맞출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늘 똑같은 사람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5번에 나눠서 수개월 동안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평균 단가를 좀 맞추란 얘기거든요. 이제 약간 유식한 소리를 하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점을 맞추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한 서너 개, 3, 4개월 동안 나눠서 5번에 나눠서 사라고 있고요. 이제 짐 로저스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같이 만든 사람이고 뭐 채권 그 채권계의 뭐 제왕 뭐 이런 많이들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거죠. 향후 1, 2년 내 인생 최대의 베어 마켓을 경험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때문뿐만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풍족한 기업에 결국은 어려움이 겪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안전한 기업에 가야 되겠죠. 부도날 수 없는 그런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1, 2년의 최대의 베어마켓 이런 얘기는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합니다. 제프리 쿤드라우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 말부터 이번에 나올 고점을 자기는 평생 못 볼 고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그 군드라 얘기 들으면 얼마 2월 19일 고점을 이 사람 살아생전에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분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떨어지면 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정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뭐 실적 전망이 다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큰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닝 시즌이 조금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 하면 우리나라 보면 금융위원회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다들 회사를 안 나가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뒤로 미쳐 연장해줘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닝 시즌이 좀 뒤로 좀 기업들이 예정보다 늦게 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팩트셋 기준을 보면 1분기 실적이 많이 낮춰져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2%입니다. 다만 워낙 기업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간의 이익 추정의 편차가 지금 20년 내 최고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2%라는 숫자 자체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5.2%가 혹시 나오더라도 2016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2020년에 어닝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비자, 트위터, 뭐 타겟, 도미노 피자, 뭐 디어 이런 것 전부 다 낮췄고요. 베스트바이, 스퀘어, 콜즈, 옐프, 페덱스, 익스피디아 이런 게 다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내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닝 가이던스를 대부분이 많이 낮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 더 떨어질 일도 없다. 왜냐하면 다 한다는 얘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하고 온라인으로만 다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데는 경제활동 안 하는데 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재고가 있어서 팔겠지만 심지어는 국가 간 이동도 지금 막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해외 친지분들한테 뭔가 필요성에 이어서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중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일본에 보낼 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체국 한번 가보십시오. 안 받아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친지 한 명이 일주일 전에 캐나다로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공항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수출 물량은 좀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2020년 주당 이익을 170에서 140달러 낮췄고요. 1분기가 이 정도인데 2분기 더 낮춰질 거죠. 왜냐하면 1분기는 그래도 3월 초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는 언제까지일지 가늠할 수가 없죠, 지금요. 물론 4월 오늘부터 시작했고 갑자기 좋아져서 4월 말부터 모든 경제가 돌아가면 들었지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문에 2분기는 마이너스 10%까지 나오는데 마이너스 10%라고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이익 전망의 감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두려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네. 것은 이것도 제가 그냥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꿈과 희망을 드릴 수는 없는 거가 되겠고요. 어도비라는 곳에서 이제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별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 사용 이런 거 데이터를 돌아가는 거죠. 온라인으로 데이터하는 걸 집계하는 것이 어도비에서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3월 11일까지의 제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통계를 좀 증가분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짜 많이 팔렸냐는 거죠. 숫자로 떨어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손세정제요, 미국 기준입니다. 장갑이요, 마스크가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807%가 팔렸고요. 감기약 있죠. 감기약 시계에서 타이레놀 말씀드립니다. 에드빌, 진통제 이런 것들이고요. OTC란 건 뭐냐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걸 전부 다 Over the counter. 네. 오버 더 카운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한 감기약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고요. 뭐 진통제 이런 걸 살 수 있죠. 소화제 이런 거 많이 쓰는 겁니다. 27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약으로 막 사는 거죠. 네. 예. 화장지, 그러니까 티슈라고 해서 이슈가 된 것들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231%가 팔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리니까 코스트코에서 지금 절대로 환불 안 해준다는 거 품목이 있거든요. 딱 이런 것들을 코스트코가 역사상 처음으로 환불 금지 품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캔 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캔 식품. 쉽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팸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숲 말을 많이 먹으니까 캠펠 숲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린 거죠. 비상식량을 87%가 팔렸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덤벨 있죠. 많은 남성분들의 집에서 이렇게 조금 물건 엮기라 그래요. 아주 작은 거.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덤벨. 아령. 예, 아령 네. 맞습니다. 아령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요즘 펠라튼이라고 미국의 기업 주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러닝머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말로는 러닝머신이고 영어로 하면 트레이드밀인데요. 진짜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지금요. 3월 초부터 보름까지 55%가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요.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도 그 확진자가 아닌 한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찐자, 네. 이 이제 살이 찐다 해서 네. 확진자들이 이제 좀 대비해서 운동을 많이 한 게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전 처음 들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찐자들 뭐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노트북이나 PC 등을 이제 집에서 하려니까 좀 안 좋은 거 쓰던 분들도 이제 성능이 안 되니까 좋은 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계약들 놓치면 형제들이 있는데 동시에 수업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 더 사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하이마트 이런 데 요즘 잘 팔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노트북이나 PC 등의 온라인 주문이 40%가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늘어났고요. 온라인 옷은 안 산다고 합니다. 옷은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옷을 뭐 덜 살 수 있겠죠. 온라인 우리가 마이너스 13%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흔합니다. 왜냐하면 주문은 해놓고 픽업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 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주문해놓고 가서 픽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마트는 그냥 전화하면 온라인하면 2, 3일 안에 다 오죠 요즘은. 그렇지만 미국에서 월마트 같은 데 자기가 주문해놓고 픽업을 거기서 직접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3, 4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주문이 62%가 늘어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사용량 있죠. 버라이즌에서 발표했는데요. 75%가 무려 폭주했었는데 이것들의 상당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튜브 게이밍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15에서 2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모든 것들 아마 주위에 아드님이나 뭐 조카들 다 있는 걸 보면 게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관련된 주식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포라는 ETF가 제가 보기엔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